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조금만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의심되는 거 저번에 뭐 잘못했다는 거 그러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왜 잘 오라.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갖고 싶었어요.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는 사과하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2번이나. 네. 근데 큰절만 했지 사과한다고 했지 신천지가 아직도 위장교회나 위장센터 이런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입교를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 아직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중요 인사 명단 내놓지 않고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수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교주님이 해주셔야죠.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주님 말은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3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좀 해주세요. 왜 문장을 제대로 말도 못하세요?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쾌활한 변호사 틀면 나옵니다. 수도꼭지 변호사. 하지만 엄청 깊이 있습니다. 엄청 정확합니다. 이만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사계의 황태자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쾌변은 제가 지은 별명입니다. 네. 쾌변. 그래서 실제로 좀 더럽습니다. 야쿠르트 같은 거 선전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들어온 적이 광고. 있다고? 광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쾌변은 자기가 졌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광고가 이제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초창기 단계 1단계까지는 됐는데 광고주가 엄청 싫어해서 안 됐긴 했는데요. 네.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네, 유산균음료. 네. 오늘 박지훈 변호사는 특별히 시사를 해주거나 명쾌한 해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신천지 얘기 좀 하고 가시죠.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박근혜 씨 얘기 좀 하고 가시죠. 그건 나중에 하고요. 네. 벌칙으로 불렀습니다. 일단은 최영일 평론가하고 종로 대첩에서 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모르실 텐데 청취자를 위해서 한 달 전으로 테이프를 감아보겠습니다. 저의 촉으로는 황교안 대 이낙연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 높다. 저는 한교안은 못 나온다. 그렇지만 정치 신인도 안 나온다. 한교안 대표 못 나온다. 야, 이 한교안 처음에 질 때를 가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네. 그 자유한국당 종로 공천을 놓고 저희가 방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겠습니다. 자, 그때 나와서 우리가 자,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 종로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던졌습니다. 승부수를 띄웠어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 이후에 공천이나 그리고 당을 이끌고 있고 통합을 이루는 과정 보면 황교안답지 않습니다.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선거 이후에 공학적으로만 보면. 예.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기를 떠나서 네. 그 이후에 출마 이후에 나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저 예상하고는 완전 빗나가. 왜냐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했었고 네. 늘공이라 그러죠. 네. 야, 이렇게 승부수를 띄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칙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자마자 그 여러분들이 그 벌칙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실성사이다님 TBS 라디오 출연하는 곳마다
아밤주 홍보하기.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SS 킴 변호사 벌칙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기. 그리고 말 못하게 하기. 이런 벌칙 많았어요. 말 못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그건 감동 힘들 불러놓고. 거예요. 그건 어려워. 그건 예. 띵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PW96B34님 아밤주 하이라이트 협찬 멘트 다시 읽기. 이거는 그렇고요. 박변 1136님 박변에게 고향역을 부르게 하기. 노래 불러라 이런 거 많았는데 코스모스. 듣기 싫어요. 네. 듣기 싫어요. 자, SHR 스토리님 벌칙으로 무료 출연 10회 안 됩니다. 이분 박변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비싼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어서 그건 안 됩니다. 김은미님 박변한테는 말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벌칙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불암산 정여사님이 네. 물어봤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하고 부부예요? 아닙니다. 그냥 예. 꼭 같이 나오면 부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데 닮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닮았어요? 부부냐 남매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네. 최영일 변호사하고 반대라고 실인데 오늘은 최영일 변호사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좀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네. 오늘 워낙 수술했어요. 바빠서 예. 스쿠터를 타고 다니세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요? 네. 예.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있는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사고 났는데 네, 저랑 아침 바로 다음에 제가 가거든요. 네. 형이 아프다고 했는데 막 또렷또렷하게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직 술줄 날짜가 남았으니까 부서진 상태로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손이 좀 부서졌어요. 좀이 아니고요. 6 네. 등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존경에 저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네. 10개에서 한 6개, 7개로 줄였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와, 진짜 모든 방송을 거의 소화를 다 했거든요. 네. 제가 근데 뒤에서 존경이 보면서 아니라 최영일 평론가가 다쳤으면 이제 내가 더 잘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 그런 생각하는 몇몇 평론가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어요? 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까? 분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소개구리입니다. 평론계의 항소개구리. 누구요? 최영일 평론가요. 그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황소개구리가 빠지면 박지훈이 더 커지겠지. 저는 좀 변호사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예, 저는 뭐 이 코로나고 이런 거 잘 얘기를 최영일 못 변호사가 하고요. 워낙 지금 다재다능하기 평론가요. 때문에 자꾸 변호사랍니다. 변호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수염난 네. 변호사. 예. 그래서 많이 넘어왔는데 아무튼 최영일 평론가를 위해서 승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노래 한 곡 띄우고 오겠습니다. 손가락 빨리 나으시라고. 빨리 나와야 돼요. 네, 김현식입니다. 추억 만들기. 이조이스님 짝꿍 없으니 외로워요 쾌변. 네. 외롭고요. 네. 선곡이 너무 좋아요. 새끼 그렇습니다. 손가락으로 됐네요. 네. 손가락. 이승환 형도 운동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돼가지고 오늘 기부스했는데 아무튼 같이 했네요. 네 아픈 사람들 그 이글스하고 라이온스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에이전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야구 에이전트 그렇죠 하고 전문가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벌칙으로 정한다면 올해만 이글스를 한번 응원해 볼까 싶기도 해요. 왜요? 그래도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또 다른 팀한테 안 되는 팀이 있으면 정말 안 되는 팀이 있는데 이글스는 할 수 기아? 있습니다. 아이고 묻지는 마시고요. 네. 서울 팀들 롯데? 안 됩니다. 저는 네. 네. 요새는 감염병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 의사들 전문가들 위주로 방송이 짜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비수기입니까? 취소가 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떨 때 한 번씩 이제 부르기도 해요. 와서 앉아 있어라. 대충 얘기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우리 전문가들끼리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기자회견했는데 어떻게 봤어요?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뭐 하더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용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사과하면 지금이라도 추수꾼이라 하는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좀 하든지 추수꾼들아 그렇죠. 그만해라. 네. 나와라. 지금은 그 세상에 드러내놓고 예. 세상과 함께
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예요. 그랬다면 아, 저 사람 그래도 반성하고 있고 정말 사과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 눈에는 박근혜 시계만 눈에 띄었습니다. 박근혜 시계만 네. 박근혜 시계 보니까 그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똑같아요. 그 네. 시계를 왜 의도가 있겠죠? 그냥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거겠죠. 네.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네. 받은 표창장 같은 거 하나, 네. 네. 표창장은 아닙니다. 표창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황교안 대표가 네. 지금까지 신천지를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특정 종교를 그 탄압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오늘에서야 네. 신천지를 얘기했어요.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신천지를 지금 고소 고발한 상태거든요. 네. 뭐 당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고소 고발 이후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시계를 보여줬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때 똑같아요. 그때 네. 구조가. 세월호 사건 때 제가 구원파 음. 근데 세월호를 구원파가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구원파한테 모든 이제 그 화살이 가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제가 구원파 쪽에 얘기를 했어요. 예. 야, 그 박근혜 정부가 구원파를 잡고 구원받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당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 잘못한 거를 하고 세월호가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정부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명확하게 밝히면 니네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정확하게 않으면 보셨네요. 네, 예.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아하.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유병원 그 거기도 뭐 교주 같은 분들, 네. 유병원 회장이 나와서 그렇죠. 잘못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우리 교단에 대한 그리고 우리 신도들에 대한 비난을 그냥 거두어 달라.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셔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안성에 구원파 본원이 있죠, 있습니다. 있었죠. 거기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예.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어. 4월 달이었는데 춥더라고요. 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 철문이 있고 문이 열려요. 근데 문 앞에 장정들이 그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불을 이렇게 키우고. 예, 무섭네요. 예, 뭐 드럼통에서 불을 피우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저 앞에 유병원 회장이 있어.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국민들이 기자고 국민들 대신해서 내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본다. 나는 너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잘 솔직히 해명해라. 답변해라. 근데 그리고는 당신은 감옥 가야 된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의전을 하겠다고 뭐 신천지처럼 그 구원파 내에서도 우리 같아요. 예. 교주니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못 만나고 그 이후에 구원파에서 유병원 회장이 그 유언가도 같은 그 여러 문장들을 써가지고 그렇죠.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이랑? 아니 그때도 그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추수꾼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사무실이나 위장 센터가 있는데 많은데요.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 인사 명단 맞아요. 숨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 어린 그 기자회견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게 보였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의미는 있었어요. 호통치는 게 돼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아니, 그래도 그 교주님이 문장을 진짜 완성을 못하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예. 나이를 떠나서도 그렇게 이분 어디서 그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전도하는 영상 예배하고 이런 거요. 설교하는 영상을 보면 좀 정말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 몇 번 봤는데 네.
왜 그렇게 따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계속 교세가 늘어납니다. 더 엄청납니다. 특별히 20대, 30대가 많다는 게 좀 저는 좀 가슴 아파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약간 저는 이게 또 종교단체 고소 고발 당하는데. 네. 정치 방송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음악 고소 방송인데. 고발 네. 신천지를 고소 고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부터 할까요? 서울시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네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미필적 네. 고의는 뭐냐면 인식은 하는데 죽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네. 이 그 이만희 총회장과 12지파의 장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어서 죽고 있다. 이것 죽고 때문에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죽어도 좋다. 용인하는 마음을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죽어도 좋다 이런 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증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뭐 박원 시장이 일단은 그런 증거를 확보해라는 차원에서 네, 아마 확보해. 고소 고발을 한 걸 같아요. 특히 박원 시장도 법률가예요. 네. 모르지 않습니다. 그 이분 신중한 분이세요. 변호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면요. 살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횡령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좀 자제하고 네.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에서도 신천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죠. 네. 이름 때문에 그래요. 네. 이름을 이만희 총회장이 그 이름을 졌다. 네. 관계자죠. 이만희 총회장 아니고 관계자 그런 말을 어디서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미래통합당 특히 예전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신천지 때문에 난립니다. 네. 이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사가 좀 네. 적극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같아도 적극적이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종교 집단이고 네, 지금 쉽지 가서 않죠. 막 잡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감염 우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일전에 봤던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표창장 갖고 100여 군데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적극적이면 이상한데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국민의 건강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전 사태 직후니까 이것도 하는 거가 맞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아요. 근데 고의성이 없잖아요. 이거 고의성. 말고 감염병 예방법은 문제됩니다. 그래요? 자기 격리 같은 거 위반했거나 의무 준수사항 위반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효진 씨 이런 질문했습니다. 지파 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긴급 수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의혹입니다. 의혹. 수사기관의 의혹에 따라서 표창장도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이 있다면요. 할 수 있다고. 네, 의혹만 있다면요. 근데 의혹을 아직은 찾지는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의욕이요. 의욕. 욕심, 음. 욕구 이게 있다면 자,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좀 열성적으로 이거는 수사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표창장보다는 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그렇죠. 표창자보다 안중한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본부에서 네. 그 신천지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역학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들어가면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검거에 들어가면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어버릴 거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잘못된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명단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예 뭐 내놓은 게 없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조금 내놓으면 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서 예. 그래서 그 신천지가 나와서 공개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저는 된다. 경기지사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과천 본부에 가서 했던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가능하면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공권적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천재 소녀다님은 그 기관은 표창장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요. 근데 여기도 표창장이 있습니다. 박근혜 표창장이 하나 박근혜 있어요. 표창장이 예. 있으니까 혹시 뭐 위조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도 근데 이만희 교주의 손목시계는 정말 좀 야, 근데 그거는 또 보도에 따르면 금색을 또 그
금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만든 바가 없다고 또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보도이기 때문에 명확치는 않습니다. 네. 금장이 아니고 그냥 금색이 그래서 그거 아니 그 아니에요? 금색으로 된 걸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없답니다. 그 시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손목 시계는 그렇다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보여주기 위한 손목시계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100%예요. 만약 그거라면 네. 네. 그리고 이런 그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심리전 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 잘합니다. 자,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애프터 스쿨입니다. 손목시계. 아 좋다. 네. 아하님입니다. 애프터 스쿨. 방과 후 교사들은 비정규직 기간제일 텐데 저도 모르게 수심이 깊어지네요. 아유, 코로나로 그 계약이 연기되면서 네. 기간제 교사들 저분들은 뭐 소득이 줄어들 큰일 거고요. 났어요. 네. 2주 또 연기도 됐거든요. 네. 다 힘들겠지만 참 힘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도 애들이 안 나가서 노니까 네. 계속 30새끼 먹여야 되죠. 관리해야지. 뭐 걱정이 힘들어요. 많습니다. 네. 여러분 다 힘든데 힘내시고 이 어려움 우리가 극복하자고요. 넘어가자고요. 박변한테 질문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2729님.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랑 관련해서 신천지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처벌을 받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속임수를 써서 공무를 방해한 혐의. 그건 당장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라도 지금 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네. 아마 그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나 이건 좀 멀고요, 사실은. 네, 네. 이거라도 해서 조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0014번님, 박변님이 보시기에 지금 신천지의 가장 큰 죄는요? 이건가요? 네. 혹세무민? 아이고, 내가 무슨 말하지? 네네네. 그렇죠. 내가 무슨 말하지? 내가 아이고. 그렇죠. 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런 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분 잘 살펴봐야 돼요. 저희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소송한다고 그거 좀 그래요. 걱정되네. 예. 비싼 변호사 데려와가지고 소송한다. 저는 싼 변호사라서. 종교 네. 단체에서 쓰는 변호사들이 제일 악독합니다. 저 20년째 당하고 있는데 정말 소송 그 재판정에서 네. 정말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다 그 변호사들이 다 종교 단체 맞아요. 대형 로펌에서 돈 정말 많이 받고 제 괴롭혀서 말 안 나오게 하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딱지 받으면 돈 많이 받습니다. 신천지 자체 말고 신도들 그러니까 전수 검사를 불응하는 신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의심 증상자인데 뭐 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떤 검사를 불응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데 3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심 안 됐어. 아팠는데 아니 그 판단은 보건당국이 하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지자체장이 하든지 봤을 네. 때 그냥 그 중국에서 왔던가 아니면 그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러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만희 총회장도 그 부분이 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검사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런다. 본인만 받고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엄지척하고 내려갔거든요. 본인 검사 받은 거는 그건 누가 그러니까 본인 확인할 수- 훔쳐서 그 하는 소리고 네.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받자. 왜냐 의심자다. 네. 유증상자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위험군이고 나이도 많고. 근데 그 거부하기 때문에 좀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 지정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도요? 자기 혼자 예. 자기 아는 의사한테 그럴 가능성 있죠. 그렇습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벌칙은 그래요. 벌칙이 걱정되는데 방송을 못 하겠어요. 걱정돼서. 그렇습니까? 벌칙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타 방송에 가서 홍보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홍보 3회 하기. 알겠습니다. 네. TBS에 출연하는 방송이 이브닝 쇼 네. 직전에 그리고 낮에 허리케인 라디오 네. 출연하거든요. 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오겠습니다. 나갈 때마다 하십시오. 네. 3번 하면 됩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TBS TV 네. 더룸에 가서 다른 데 가서도 괜히 하십시오. 주진우 우리 DJ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혼의 단짝 최영일 평론가한테 한마디 하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오이소. 보고 싶어 얘. 별로 보고 싶은 진짜 보고 목소리는 싶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정성을 저희가 의심하면서 들어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국에 우리 박변의 그 역할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목표보다는 대구가 제가 고향이고 대구에 살다 하니까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우리 대구 시민들, 경북에 계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어머니 지금 8일째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요? 우리가 대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좀 그래요. 생각해야 돼요. 저도 뭐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네. 뭐 성금 좀 낼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대구가 절대 외롭지 않다는 거, 네. 대구 경북이 결코 외롭지 않고 혼자 고립되지 않다는 거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냥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박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발적으로 네. 아닌 밤중에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한번 해야죠. 이건 벌칙은 받고 또 걸어야지. 묻고 더블로 가야지. 더블로 가요. 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